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정부가 지금 개편안을 내놨어요. 법인세, 부자 감세라고 지금 계속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 서민을 위한 정책이지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체감상 미비해요. 미비야. 근데 결국에는 제일 큰 거는 종합부동산세예요. 다주택자들이 지금 굉장히 좋아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 좋다는 이거예요. 뭐 다주택자 정책을 하던 법인세, 소득세 감면을 하던 다 좋다. 그 대신에 과연 우리 집은 언제 올라? 그 집을 안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집은 도대체 언제 사?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세율이 어쩌고 그다음에 세금이 얼마나 거치고 이거는 지금 뉴스에서 떠들어대는 거는 솔직히 우리들 서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건 거의 없다.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집은 언제 오르고 집은 언제 사느냐 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다 우리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번에 개편안을 보시자고요. 개편안은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이 개편안도 솔직하게 1주택자들한테는 그다지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주택자를 위한 개편안이다. 전 부자들 감세를 위한 지금 눈 가리고 있다. 그리고 정부에서 쇼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정부랑 은행이랑 부자들은 커넥션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트라이앵글처럼 이렇게 맞물려서 흘러가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따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 앞으로 계속 당분간 하락을 할 거예요. 집값은.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럼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했으니까 앞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고 여러 채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왜 집값이 내려가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기준금리,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3%대까지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도 그 이자율이 셉니다. 지금 요번 연도 들어와가지고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기 때문에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굉장히 셉니다. 근데도 그나마 지금 현재 버티고 있는 우리 서민들한테는 연말까지 3% 이상 또 3%대까지 올린다는 거는 거의 충격으로 다가와요. 실질적으로 기준금리가 3%대까지 올라가면은 시중은행금리는 보통 5% 이상에서 6%, 7%대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1억을 빌렸을 때는 어마어마한, 그리고 보통 1억씩 안 빌리잖아요, 주택을 사는데. 보통 많이 빌리면 5억에서 10억, 막 20억 이렇게도 빌려요. 서울권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이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서 이자 감당이 안 된다. 그럼 서민들은 어차피 집을 못 산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꼭 집을 사야 하는 사람들 빼고는 지금은 집을 사지 말아라.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세나 월세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 왜냐하면 그렇게 센 이자보다는 차라리 월세나 전세를 이용하면서 돈을 지금은 모으고 계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값이 하락을 멈추고 상승하는 시기, 그때를 맞춰서 또 집을 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집을 사시는 분들은. 그리고 집 가지고 부동산 가지고 투자를 하실 분들은 그때 맞춰서 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락을 멈추는 시기가 언제냐, 그 점을 짚어드리려고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주택자들은 세금이 줄었기 때문에 집을 안 팔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굳이 집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세금이 줄었고 집값이 하락하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수요자들, 집이 현재 필요한 사람들은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집값 그리고 하는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거래가 절벽이 됩니다. 거래가 절벽이 되면 실질적으로 거래가 없으면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급매로 내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내가 집을 팔아야 돼. 지금 이자율을 감당이 못 해가지고서는 집을 팔아야 되면 급하게 내놓고 가격을 떨어뜨려서 내요. 그것들을 우리 부자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또 줍줍해하면서 주워가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을 팔지 말고 버티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집을 파시는 분들은. 그러면 부동산 하락을 멈추는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네, 알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기간 안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되고, 결국에는 큰 손들이 움직이는 시기가 부동산 하락을 멈추는 시기거든요. 여러분들, 부동산 상승을 하다가 지금 하락 국면에 있고, 이 하락을 멈추는 시기는
일단 큰 손들이 정해요. 큰 손들이. 뭐 사채 시장의 큰 손, 아니면 부자들이죠. 보통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은행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비싼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비싼 집을 살 수가 없고, 그럼 비싼 집 지금 현재 저가 지금 주택들이 많이 팔리고 있다. 이건 왜 저가 주택들이 많이 팔리고 있냐면, 지금 집을 꼭 사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결혼하시는 분들이나 꼭 사야 되는 사람들은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이 80%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80%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 80%를 다 받아가지고는 뭐 서울 기준으로 막 15억, 20억짜리 주택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자율이 세다고 그랬잖아요. 이자율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9억 미만의 변동에서 고정금리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9억 미만 주택에서. 그러면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을 80%까지 나온다고 쳤을 때, 그럼 9억 미만 이자율이 고정금리로 해서 올라가지 않고 조금 싸게, 지금 현재 금리가 계속 상승 중이니까 고정금리로 하면 지금 금리가 상승하는 물가를 타진 않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런 주택들, 그러면 저가의 주택들이 지금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저가 주택들은 큰 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저가 주택들을 지금 따라 사야 되냐? 아닙니다. 결국에는 저는 지금 결혼하시는 분들이나 꼭 내 집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하셔가지고, 저는 지금 현재는 집을 사지 말고 지금 월세나 전세를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집을 사야 되는 시점과 집을 팔아야 되는 시점이 언제냐?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결국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비싸게 팔길 원하고, 또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최대한 싸게 사길 원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산 시점부터 집값이 올라가길 원해요. 그러면 집을 언제 사야 되냐? 자, 일단 여러분들 집을 사야 되는 시점은, 일단 내가 정해놓은 매물, 지역이 만약에 서울이다. 그럼 서울 어디 동에 무슨 아파트 거래 및 시세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꾸준하게. 매물을 내가 먼저 보고, 그 매물이 거래가 되는지, 거래가 계속 활발하게 되는지, 그리고 시세가 조금이라도 올라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집값이 하락하면 거래가 절벽이에요. 거래가 되지 않아요. 왜? 부자들은 집을 팔지 않고 실질적으로 집값이 하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을 사는 사람들은 집을 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상관관계예요,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이 계속 안 되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집값이 어느 정도 떨어지다 보면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씩 매물을 사들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그 사는 시점에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시세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올라가요. 그때 우리는 집을 사야 된다. 근데 그때도 지금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때도 결국에는 기준금리랑 대출 규제가 풀려야 되거든요. 그럼 기준금리는 낮아지고 대출 규제가 풀리는 시점이 제가 볼 때는 빠르면 2, 3년, 늦으면 한 4, 5년, 6년 정도까지 갈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준이 계속 빨라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예전 정부 정책보다 지금 계속 정책이 활발하게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 3년에서 3, 4년 정도까지는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서 거기서부터 다시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집값이 유지가 되는 시점이 큰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럼 큰 손들이 움직이면 정부에서 또 어떤 걸 푸느냐? 대출 규제를 풉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출 주택 주담대가 여러분들 50%예요. 전 지역이 거의 전국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지방들 빼고는 거의 수도권 지역들은 전국이 다 50% 상한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대출을 50%를 받고 살려면 적어도 10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했을 때에는 5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뭐 세금 나가고 뭐 나가면 결국에는 몇 천만 원 더 들어가요. 그러면 5억 이상을 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대출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일반 서민들은 집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대출 규제가 풀려도 집을 못 사요. 왜?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면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시기랑 대출 규제를 낮춰놓는 시기가 언제냐? 제가 볼 때는 한 2, 3년 후, 그리고 4, 5년 후다. 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대출 규제가 먼저 풀릴 겁니다. 대출 규제가 80% 상한까지 풀릴 거예요. 그러면 80%까지 받아라. 그러면 이때
부자들은 뭘 하냐면 대출을 세게 받아요. 대출을 싸게 받아서 금리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밑바닥에서 쭉쭉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왜? 기준금리가 높기 때문에 한 달에 나가는 이자들이 너무 세게 나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살 수가 없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시점, 대출 규제가 풀리고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시점이 언제냐? 그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일단 대출 규제가 먼저 풀린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시점에서 돈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럼 최대한 많은 돈을 만들고 있어라. 그러면 자산을 투자해서 재테크를 해서 불리던 아니면 결국에는 자산을 계속 만들고 있어라. 그래야지 한 번의 기회가 더 온다. 저는 집을 지금 현재 집을 자가를 갖고 있고요. 저도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려고 했었는데 집값이 너무 세가지고서는 투자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집값이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라서 지금 집을 못 삽니다. 결국에는 대출을 끌어다가 사야 되는데 지금 은행 금리가 엄청나게 높아졌기 때문에 저도 지금 집을 살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부동산으로 지금 현재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일단 현금을 많이 만들고 뭐 주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재테크를 해서 자산을 조금 늘려가라. 그리고 앞으로 2, 3년 시기를 봐라. 2, 4년 시기를 보면 이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풀리는 시점이 올 거고 기준금리가 또 낮아지는 시점이 올 겁니다. 이때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집값은 상승합니다. 바로. 그러면 대출 규제가 먼저 풀리고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그때서부터 일반 서민들도 같이 집을 사들이기 때문에 집값이 세게 올라가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때 집값이 세게 올라갈 때 그때 팔아야 돼요. 그럼 결국엔 대출 규제 그리고 기준금리 시점 이때를 좀 잘 눈여겨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방송들이 없어요. 결국에는 뭐 서민 정책이 어쩌고 부자 감세가 어쩌고 결국엔 다 이런 거 우리한테는 별로 쓸데기 없는 얘기예요. 결국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올라가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국에는 똑같아요. 주식이랑. 주식이 바닥권에서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바닥권으로 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가는 집값이 계속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밑에까지 빠지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선을 만들 겁니다. 집값도. 그러면 그때 그 유지를 할 때를 타이밍을 노려서 대출 규제가 풀리고 그 다음에 금리가 낮아지는 타이밍에 바로 샀다가 그 다음에 1, 2년 안에 또 집값이 올라가면 그때 다시 팔고 나오셔라. 그러면은 매덕의 차익 적어도 몇 천만 원의 차익은 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다 부자 뭐 감면이고 부자 세율인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 결국엔 집값이 언제 올라가고 집값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타이밍 우리 같은 서민들 돈이 없는 서민들은 타이밍을 노려서 그 타이밍대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엔 지금 여러분들 이 종부세랑 소득세도 지금 할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하긴 거기 때문에 부동산 쪽으로만 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은 조금 당분간 하락을 할 거지만 하락을 하다가 어느 정도 기준선에서 지금 뭐 큰 손들이 움직이는 시점이 있다. 그걸 잘 보셔라. 그러면 시세 흐름을 계속 파악을 해야 된다. 우리 같이 돈이 없고 부동산으로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시세 파악을 하면서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시세 파악이 끝나가고 계속 흐름을 계속 보다 보면 결국에는 집이 거래가 활발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활발하게 되는 경우들은 결국엔 그때 활발하게 될 때는 뉴스에서 떠들지도 않습니다. 집값 피크 칠 때, 그리고 집값이 하락을 할 때만 뉴스에서 떠들어요. 결국에는 그때 우리는 사가지고 그때 흐름에 따라서 편승해서 올라가서 충분히 먹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돼요. 보통 부동산이랑 주식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주식의 흐름은 빠르게 움직일 뿐이고 부동산의 흐름은 좀 천천히 몇 년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대신에 먹는 돈도 커요. 부동산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동산 흐름 잘 체크하시면서 계속 부동산을 노려보셔라. 지금 현재는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 월세나 전세로 지금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당분간 유지하고 결국엔 집값이 하락을 멈추는 시기에 분명히 투자하는 시기가 온다. 우리도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 그럼 그때 흐름에 맞춰서 집을 사시면 된다. 그때 흐름에 맞춰서 또 집을 사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